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수와 7월 수출 실적 호조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2,450선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반도체 호황이 지속되면서 반도체 업체 생산 장비를 납품하는 장비주들의 주가도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코스피 랠리가 이어지면서 코스닥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그런 와중에도 반도체 장비주는 올해만 평균적으로 30%가량 상승했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전기가 지난 1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데 이어 2분기에는 실적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분석입니다. 주요 은행들이 역대급 2분기 실적을 앞세워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추가 지원으로 발생한 대손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4대 은행 모두 올 상반기에만 1조 원대 순이익을 실현했고 여기에 점진적인 금리 인상으로 수익성 개선 전망까지 이효해 IT 대형주와 함께 상반기 코스피 상승 랠리를 이끌었던 은행주의 매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8.22포인트 오른 2450.06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09포인트 오른 676.60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2,900억 원 가까운 순매수 들어오면서 지수 상승 견인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 기관과 외국인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오늘은요,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흘리는 시간으로 1시간 동안 알차게 꾸려드릴 텐데요.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제에 대한 내용을 두 분의 전문가님이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자, 1시간 동안 상담과 함께 꿀팁도 함께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아울러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2,450선까지 안착하는 흐름이고 양시장 모두 상승을 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 시장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1시간 알차게 채워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시려 나오셨어요. 정우영 대표님과 이창현 전문가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에 금요일 날에 두 분의 전문가님 오셔서 스튜디오가 이렇게 꽉 찬 느낌이 정말 좋은데 먼저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제 7월 말이에요. 8월 달부터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무료 방송 소개해 주시죠. 네, 8월부터 매주 일요일 밤 9시에 저와 봉투 선생이 샘플러스를 통해서 무료 방송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일요일 밤 9시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여러 가지로 전달해 드리겠고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아무리 좋은 내용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데 소통하면서 그렇죠. 여러 가지 제가 또 이 TV 출연에서 또 하지 못한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제가 많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7월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는데요. 8월부터는 일요일 저녁 9시에서 10시까지 무료 방송 통해서 대표님을 직접 만나뵐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방송상으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을 또 이런 장중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꼭 잘 참고해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는 전문 방송인이 다 되신 이창현 전문가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지수도 시원하게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좋아하는 코스닥도 서서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 좋은 수익 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도 더 좋은 내용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상담 꼼꼼하게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함께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양시장 모두 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시작에서는 2450선을 안착을 하는 움직임이었는데요.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어떻게 한 줄로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존엄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코스닥 장세는 시작, 탄력도는 아직 5% 부족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코스닥 장세는 시작이 됐지만 이런 탄력이 아직은 2%도 아니고 5%나 더 부족하다고 하네요. 대표님 오늘장 한마디 바로 풀어주시죠. 네. 코스닥 장세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약간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코스피는 지금 역사상 최고가 갱신하고 있고 오늘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늘 코스피가 상승은 했지만 사실 코스피 쪽은 대형주가 상승했습니다. 중소형주는 그렇게 재미가 없었어요.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보합으로 끝났지만 어떻습니까? 대형주가 하락하고 중소형주가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용이 괜찮다는 거죠. 어차피 중소형주가 상승하는 게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수가 보합이라 그래도 대형주는 하락하고 중소형주가 나름대로 반등해서 보합되는 게 낫지, 반대로 그러니까 대형주는 상승하는데 중소형주가 대거 하락해서 보합 나오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첫 번째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지수를 봤을 때 일단 코스닥이 중소형주 지수가 좋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 오늘 그 플러스 5% 이상 종목이 코스피하고 코스닥 총 51종목이었어요. 근데 코스닥이 몇 종목이냐, 43종목. 그러니까 플러스 5% 이상의 약 80%가 코스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근거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5% 부족하다. 이게 왜 그러냐. 지수가 1000포인트 이하였을 때도 보통, 그 당시 이제 15% 상한가 기준으로 평범할 때가 보통 상한가가 한 50개 정도 나왔고요. 플러스 5% 이상은 100개가 넘었어요. 그러면 지금 정도 장세가 된다 그러면 만약에 플러스 15% 이상이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 최소한 75개에서 100개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5% 이상, 15가 아니라 이제 5%입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 최소한 150개, 욕심내면 200개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몇 개라고요? 51개. 이게 좀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 장세는 제가 볼 때는 시작된 게 최근에 그 종목들을 보면 이제 서서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분명히 맞는데 아직까지는 상승 종목 수가 좀 아쉽다 보니까 탄력도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이제 이걸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 5% 상승한 종목 중에서 비중이 코스닥이 훨씬 많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스닥 장세가 시작이 됐다. 하지만 이 개수가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런 분석을 통해서 오늘장 한마디를 정리를 해주셨네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주간 전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자, 대표님 양시장 모두에 대해서 전망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코스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중에서 21선 이탈한 게 단 하루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조정 가능성이 농후한데요. 이제 뭐 하냐면 도예요. 여기서 조정받아서 단기적으로 한번 밀려주던가 아니면 바로 2,500까지 갈 겁니다.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일단 일봉 차트하고 이동평균선만 본다 그러면 조정이 맞고요. 그게 아니라 오늘 전체적인 탄력도로 본다 그러면은 추가 상승이 맞는데 잠깐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지난 4월 21일에 21선 돌파한 이후에 오늘까지, 오늘 며칠이죠? 7월 21일. 그러니까 3개월 지났어요. 딱 3개월 동안 딱 하루만 종가 기준으로 이탈했습니다. 21선이. 그러니까 이게 참 무지막지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네요. 제가 왜 이거를 한편으로는 긍정, 한편으로는 부정을 보냐면은 긍정적인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기술적인 흐름은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2,500 바로 간다고 보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좀 아쉽다 그러면은 쏠림 현상이 심했던 상승이었잖아요. 아마 시청자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기전자 그리고 이제 플러스 금융주 요 몇 개가 올려준 장세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삼성전자 플러스 SK 하이닉스예요. 두 개가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 가능성은 농후하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좀 밀리겠고요. 근데 만약에 안 밀리면 찌글찌글하면서 횡보하는 게 아니라 바로 2,500 갈 겁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말씀드릴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현재 차트가 코스닥인데요. 이제 더 이상은 어떤 그 종속 변수가 아니라 독립적인 변수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오늘 이제 0.01% 이제 겨우 오른 거 같잖아요. 괜찮아요. 지금부터는 코스닥도 너무 크게 지수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세요. 물론 코스닥 지수가 하락하는 것보다는 상승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보합권일 경우에는 뭘 보시느냐? 중소형주 지수가 상승인지 하락인지 이걸 보시란 말이에요. 이래야지 실속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이제 별개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전망했던 거 다시 한번 차트를 설명드리겠는데요. 네, 오늘이 이제 금요일인데 제가 분명히 월요일 저녁에 뭐라 그랬냐면은 화요일에 21선 돌파하면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 저녁에는 역디 커플링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코스피는 빠져도 오히려 코스닥이 갈 것이다. 그래서 정말 갔어요. 그리고 수요일 저녁엔 뭐라 그랬었냐면은 코스닥 강풍이 하반기에 한 번은 올 것이다. 그러더니 또 갔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음봉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 쪽에서 확실하게 탄력은 붙었는데 아직까지는 그 범위가 좀 좁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간 전망까지 함께 도와드렸어요. 정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탈이 단 1회가 일어난 이후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흐름도 전망을 함께 짚어드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의 흐름까지 이번 주에 전망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코스닥에 대한 그런 전망들 이번 한 주간 지켜보신다면은 그 다음 흐름까지도 여러분들께서도 잘 이해가 가셨을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코스피의 종속 변수가 아닌 독립 변수로의 상승성 그리고 오늘장 한마디에서 정리를 해주셨던 그런 의미처럼 함께 비중도 섞어서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간 전망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전망에 이은 전략도 알아봐야 되겠죠. 현물과 파생시장 전략에 대한 부분도 함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제 뭐 주식시장과 그리고 파생 전략도 함께 정리 도와주시죠. 네. 먼저 현물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요. 코스피하고 코스닥 비율을 1대2 정도로 하세요. 그러니까 코스닥을 더 하라는 얘기고요. 네네. 그리고 단기 중기는 한 1대1 정도. 반반 정도 썩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평가, 바닥형, 기술주, 요 위주로 잡으세요. 그러니까 좀 고평가된 건 좀 배제하고, 100% 이상 상승한 거는 바닥에서 이제 올라간 거는 이제 배제하고, 그 다음에, 기술주 위주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파생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최근까지 솔직히 말해서 선물이 좀 과밀수인 건 맞아요. 맞는데 지금 극단적인 흐름이에요. 여기서 확 꺾여서 조정받느냐, 그냥 2,500까지 날아가느냐. 그러니까 지금 일봉매매하기 좀 애매하니까 그냥 장중 단타로 끝내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그 비중을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쏠리는 게 낫겠고 중기와 단기는 1대1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저평가 바닥형 기술주에 대한 부분을 꼭 짚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간 전망과 주간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에 대한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문제가 첫 번째로 상담이 될까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 4270님이 보내신 문자예요. 현대 로템을 매수가 26,600원에 비중 25%입니다. 대응 방법 부탁드려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상담에 대한 종목은 현대 로템입니다. 오늘은요, 강보합에서 마감을 하면서 19,8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2만 원대 매수가입니다.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 현대 로템은 봉추 선생 이창규 전문가님과 함께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현대 로템은 지금 소폭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현대로템은 좋은 기업이죠. 먼저 적정주가를 한번 검색을 해보고 네.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서울경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적정주가를 검색할 수 있는데요. 네. 제가 현대로템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적정주가 예. 검색하네요. 현대로템은 지금 적정주가가 29,200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주가는 고평가된 흐름은 아니고요. 저평가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요. 전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손절 10%, 수익 10% 이 정도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차차 설명을 하겠는데요. 이 종목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사실 사업 내용을 보면은 독점적인 그런 사업 영역입니다. 전동차 관련해서는 국내 시장의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적인 기업이고 또 방산 관련 사업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적인 내용을 보면은 회사는 굉장히 튼튼하고 좋은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보면은 딱 드는 생각이 매력이 없다는 겁니다. 매력이 없다는 건 보통 이제 우리가 그 객관적으로 굉장히 잘생기고 또 그 미인인 그런 이성을 있는데도 매력을 못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이 종목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업 자체적으로는 정말 그 튼튼하고 안정적이고 또 현대차 그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이 좋은 기업인데 그런데 사실 이 종목은 시장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주도 업종으로 같이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아닌 것 같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 탄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 현재 시장에서 특히 매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처음에 상장했을 때는 시장에 상당한 기대감을 줬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상장하고 나서 흐름이 좋지 않았었거든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보죠. 예, 네. 이게 현대로템입니다.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을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매수가가 이 정도인데 사실 그 단기로만 놓고 보면 기술적으로 매수를 잘 하셨어요. 상승 추세에서 120선 이하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매수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 기술적으로는 좋았는데 가격적으로는 조금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종목을 길게 한번 볼게요. 길게 보면은 상장 이후에 쭉 흘러내렸죠.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서 계속 하락을 했었는데 상장 당시에 제가 그때는 이제 수동으로 계산을 했었는데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 상장 그 당시 주가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그 추세적으로 또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당시에는 실적이 약간 적자가 나오는 상태였는데 2015년도에 이제 그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2016년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흐름을 보면은 단기에 굉장히 급등을 했었죠. 150% 정도 상승을 한번 추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고 다시 가는 흐름인데 제가 주목하는 건 최근의 흐름입니다. 작년 저점부터 11월부터 그 최근까지 4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기간에 지수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 뭐 주도업종 전기전자라든지 또 최근에 좋았던 대형주들은 최소한 뭐 7, 80%에서 100% 이상 상승한 종목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은 굉장히 느립니다. 그리고 이 그 현재 추세를 봤을 때는 향후의 흐름도 그렇게 빠르고 강하고 탄력적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코스닥의 움직임이 나오고 그리고 코스피에도 아직 움직이지 않고 바닥형 종목들도 많이 있고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탄력 면에서는 훨씬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종목 자체적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수가 정말 크게 폭락하는 상황만 아니라면 혼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적정 주가 대비해서 2배 이하로 이렇게 빠졌을 때는 중기로 못 얻을 만한 그런 종목이긴 한데 현재 시장에서는 그렇게 적합한 종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단기에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손절 10%, 수익 10% 이 정도로 짧게 보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로템에 대한 부분, 기업에 대한 이런 설명을 그 미인에 좀 비유를 해주시고 또 매력들 비교를 해주시니까 이해가 정말 빠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정말 기업적인 내용도 좋고 아주 탄탄하고 뭐 인지도도 좋은데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매력도가 떨어진다.
움직인다, 좀 느리게 움직인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손절 10%와 수익 10%에 대한 그런 목표가 설정까지 도와드렸고 이후 종목 교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움직이고 또 주도하는 업종과 유동성이 몰리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라라는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네요. 자, 현대 롯데를 통해서 상담 받아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이번에 보내주신 문자는요, 5364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태웅을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는 28,500원에 비중 50%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 샀는데, 계속 떨어지기만 합니다.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태웅 같은 경우에는 오늘 24,450원이거든요. 매수가가 28,500원이고, 또 비중을 50% 실으신 만큼, 이 떨어지는 손실폭이 계속 와닿으실 것 같아요. 빠르게. 자, 이 종목에 대해서는요. 평택종로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너무 떨어져서 손절을 해야 되는지 여쭤보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종목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매수 가격대가 좀 아쉽죠. 그래서 태웅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태웅 같은 경우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기본적으로 좀 높아요. 28,500원입니다. 그러면 제 판단으로 아마 최근에 하신 것 같아요. 설마 이거를 뭐 작년에 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전략을 먼저 말씀드린다 그러면 그냥 중기홀딩 하세요. 뭐 크게 여기서 코스닥이 대폭락 나오지 않는 한 뭐 걱정하실 필요 없겠고요. 그리고 이분은 제가 볼 때는 교육을 좀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5일선 이하에서 매수하세요. 언제냐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5일선보다 살짝 높거든요. 네네.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연두색 5일선보다 좀 약간 높아요. 그래서 네. 깨지면 매수하시면 되는데 왜 제가 이분한테 그 얘기를 하냐면요. 위에 그 수평선 라인을 보세요. 어떤 시점이었던 28,500원은 이거는 비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자, 왼쪽에 동그라미 2개 있죠? 이거는 어떻습니까? 급등했을 때 따라잡은 거잖아요. 자, 그럼 오른쪽에 또 동그라미가 2개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 누가 봐도 이거 진짜 가는 거 아니야? 이럴 때 나갔다는 네.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요. 벌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잠깐 적정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서울경제TV 홈페이지입니다. sntv.co.kr이고요. 그 다음에 네. 오른쪽에 평택촌은 적정주가 보이죠? 이걸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시면 여기 이렇게 게시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1번 게시판이 적정주가 조회하기 무료라고 돼 있죠. 네. 무료입니다. 그 1번이 조회수가 엄청난 것 같아요. 이제 네. 뭐 계속 더 늘어나야 돼요. 네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제가 직접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또 이해를 못 하시거나 이걸 못 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 태웅이라고 칩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딱 쳐요. 그럼 나오잖아요. 오. 2,000 종목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활용을 하세요. 근데 이제 차트 잠깐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홀딩하면은 최선 번전은 와요. 그러니까 홀딩 하시고요. 없는 분들은 5일선만 빠지면 반드시 매수하세요. 왜 그러냐? 이 종목 같은 경우 추세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과거에 이렇게 엄청나게 갔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적정 주가가 79,000원이니까 상당히 저평가돼 있죠. 네. 그러니까 뭐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맞고. 그러니까 종목을 잘못 잡은 건 아니에요. 뭐가 문제라고요? 가격대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자, 제가 오늘은 특별히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 좀 총론적인 팁인데요. 어떤 팀일까요? 개인이 실패하는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자,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네. 자, 텍스트로 이제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지수가 급등하는 호황 장세에서 처음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주식시장 처음 시작할 때 시점이 호황장에서요. 그래서 그렇죠. 1989년에 1000포인트 처음에 왔을 때, 1999년 코스닥 엄청나게 폭등했을 때, 2007년 2000포인트 처음 갔을 때, 그리고 올해도 아마 상당히 많을 겁니다. 대다수가 박스권이라든가 아니면은 폭락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좋을 때 합니다. 이게 거의 공통점이에요. 두 번째, 대부분 준비를 안 해요. 그리고 경제 팁을 봅니다.
그러면서 일단 시작을 해요. 세 번째가 뭐냐면요. 일정 기간은 수익을 나요. 근데 지수가 딱 꺾이면 완전히 반납해버립니다. 그래서 벌긴 좀 벌어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간다는 거죠. 왜? 지수가 평생 상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호황장일 때 시작을 해서 준비 없이 했기 때문에 지수가 좀 내려가면 당황하게 되죠. 싹 반납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실력은 제자리인데 계속 돈을 갖다 모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한 5천만 원 갖고 해요. 그러다가 한 7,500도 되고 뭐 1억까지 되는 경우 있어요. 초보자도. 신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다시 5천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굉장히 손해본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무리하다가 또 한 2, 3천 날리고 그러면은 실력은 변한 게 없는데 계속 5천, 1억, 2억 갖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했다가 예를 들어서 10억, 20억 날렸던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 돈 날린 게 아니에요. 계속 진액을 한 거예요. 문제가 뭐냐? 실력이 제자리인데 계속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찾기 위해서 20년, 30년 동안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이걸 제가 너무나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왜 이 말씀 드리냐? 지금 장이 좋으니까 현재 초보자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그것만 꼭 부탁드릴게요. 뭐냐면 어차피 이미 시작한 거 지금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투자금이 여러분들이 3천이든 5천이든 있으면 딱 어떻게 한다? 절대로 거기서 증액하지 마세요. 벌든 날리든 일단 그것만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 말을 명심하세요. 주식 투자 처음 시작해서 만 5년이 지났을 때 그때 손익을 따지세요. 그때가 진짜입니다. 만 5년 지났을 때 그때 손익이 진짜니까 여러분들 그걸 아시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일단 초보자로 시작했으면은 투자금 더 이상 늘리지 말고 더 공부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준비한 3천이나 5천이 다 날라갔다 없어졌다 언젠가 그러면 계속 투입하지 마세요. 공부를 하고 준비한 다음에 하시라는 얘기예요. 왜? 이거를 제가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지금도 지수가 좋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총론적인 팁을 드렸으니까 꼭 명심하셨다가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웅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일단은 5364님은 계속해서 좀 홀딩을 하시면서 중기적으로 끌고 가시라라는 그런 의견을 해주셨고 가지고 않으신 분에 대해서는 5일선이 이탈 시에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주셨어요. 태웅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 대비해서도 지금 뭐 주가는 고평가되어 있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홀딩 의견 주셨고요. 일단 개인 투자자가 실패하는 그런 원인을 먼저 안다면은 실패의 원인을 안다면은 성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짚어드렸으니까 잘 다시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태웅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도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이번에 만나볼 사연은요. 6446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일진 다이얼을 가지고 계신데 매수가가 9,270원에 비중을 90% 실으셨네요.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에는요, 과열 종목이에요. 오늘도 2% 넘게 상승을 했는데, 12,850원입니다. 일단 매수가가 9,000원대다 보니까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 분이세요. 어떻게 이 다음을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이창현 전문가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진 다이아 지금 뭐 수익권에 계셔서 좋긴 한데, 비중이 90%나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진 다이아도 먼저 적정 주가를 검색을 한번 해보고 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진 다이아가 좀 궁금하네요. 예. 과열로 올라가서 얼마나 나올까요? 예. 자, 일진 다이아는 너무 빠르게 급등을 했네요. 최근에 그 일진 그룹주들이 상승세가 좋다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일진 다이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뭐 일진 머티리얼즈라든지 뭐 다양한 종목이었잖아요. 네. 아, 지금 검색하고 계세요. 예, 네. 검색이 잘 안 돼서요. 네. 적정 주가가 13,200원 나오네요. 그래서 네. 현재 주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 종목은 그러네요. 전략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비중이 90%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일단 90% 비중 중에서 50%는 매도를 하십시오. 현재도 30% 정도 수익권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40%만 가지고 본전이 오면은 정리를 하시고 아니면 50% 이상까지 끌고 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흐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50% 이상 갔을 때 그때 결정을 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급등했기 때문에 50% 정도면은 단기 수익으로는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네.
네, 지금 일진 다이아가 나오고 있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9,250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매수하신 가격도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바닥에서 반등이 나올 때 그때 매수를 하셔서 뭐 10% 이상 반등한 자리는 아니었으니까 충분히 매수를 하실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비중이 조금 작았다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죠. 그런데 90%를 거의 다 투입을 했기 때문에 네네. 조금 위험한 매수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아주 지금 모든 것이 좋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네. 향후에는 좀 이렇게 비중을 한 번에 많이 들어가는 이런 매매는 좀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최근에 급등한 게 이날입니다. 7월 13일인데, 자회사죠. 일진복합소재가 현대차에 수소 탱크를 독점 공급할 거라 그런 계약을 했다는 뉴스로 급등을 하고 나서 같은 수소차 관련한 종목들이 조금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다음 날 바로 해명 기사를 냈죠. 우리는 독점 공급을 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받았다가 바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전의 모습에서 이미 흐름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거래가 많이 발생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강한 탄력을 더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흐름이고, 어쨌든 이 테마 자체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건 중기적으로 과연 이게 크게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최근에 전기차 관련주들이 워낙 강하게 움직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상용화가 된 건 전기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라는 글로벌한 기업이 지금 양산을 하고 있고, 또 1년에 판매하는 대수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기차는 이미 어떤 대세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수소차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단순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현대차의 수소차 관련해서는 가격이 최근에 8천만 원대 정도가 하는데,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기차 관련해서 훨씬 가격적인 면에서나 이런 면에서 경쟁력이 조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수소차는 일종의 제가 생각하는 흐름에서는 전기차의 대체제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비슷한 품질의 상품이 있을 때 가격이 한쪽이 오르면은 한쪽 상품으로 수요가 몰리겠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전기차 쪽에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수소차 관련주들은 단기 테마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기차 관련주들은 이제 최근에 너무 급등을 해가지고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데, 그래서 수소차 관련주들에 또 단기적으로 관심이 몰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상승할 만한 더 여력이 있다. 그래서 50% 이상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수익은 노려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중이 90%다 보니까 사실 주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50%는 일단 매도를 하시고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만 가지고 본전이 오면은 흐름이 완전히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정리를 하시고, 아니면 상승했을 때는 50%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비중도 좀 많이 실으셨고 한 종목에 집중을 많이 하신 그런 결과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해주셨듯이 지금 수익권의 시기 때문에 이 결과로 과정이 뭔가 합리화된다거나 이런 일이 좀 반복이 된다면 좋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어요. 자, 일단 비중에 대해서는 50% 좀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비중 40%를 끌고 가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머지 40%에 대한 부분은 본전이나 또는 수익 50%에 대응을 해보자라는 그런 목표가를 설정 도와드렸습니다.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 정도 오른 그런 수익권이거든요. 50%라고 한다면은 14,000원 이내 정도의 주가이니까 그 부분 목표가까지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보내주신 문자는요, 7020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대표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적정주가 잘 활용하고 있어요. 이렌텍을 방송에서 추천하길래 6,100원에 비중 10% 매수했는데 계속 떨어지네요. 5,000원 손절하라는데 반전은 없을까요? 실적도 좋다고 하는데 거래도 없으면서 하락하는 건 또 어떻게 해야 할지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이렌텍을 좀 추천주로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10% 적절한 비중으로 실으셨고 6,1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현재 가격대는 5,000원대인데 일단 손실 구간에 있으시고 또 5,000원에서의 그 손절가를 좀 제시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상담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하트를 또 예쁘게 보내셨어요. 네, 대표님 이렌텍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종목에는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알고 계신 대로 괜찮아요. 그리고 적정 주가도 22,000원대거든요. 그럼 지금 상당히 저평가돼 있죠. 그래서 이 종목 이렇게 하세요. 지금 추가 매수하세요. 지금 가격대. 지금요? 네, 이건 뭐 그냥 버티면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없는 분들은 바로 현재 가격대 매수하시면 되거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먼저 적정 주가 확인 한번 해볼까요? 네. 해보니까 이렌텍. 지금 이렌텍을 미리 제가 입력을 했더니 22,900원 나오죠? 네. 갱신 날짜가 2017년 7월 19일. 계속 최근에 갱신되거든요. 네. 그리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 적정 주가 대비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데다가 기술적으로는 다행스러운 건 뭐냐. 작년 가을 저점보다는 지금 안 깨지고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 6,100원에 누군가 추천했다 그러는데 종목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닌데 가격이 좀 아쉽죠.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도대체 그전에는 뭐 하다가 굳이 여기서 추천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추가해달라 설명드리겠고요. 네. 자, 이번에도 또 아주 재미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미나다고 붙여주시니까 네, 기대돼요.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네.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전형적인 어떤 패턴을 얘기했잖아요. 네. 자, 그래서 개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혼자서 하거나 전문가를 의존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혼자서 하면 사실은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요. 그리고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러다 보면 전문가를 선택하겠죠 하는데 전문가를 선택하는 요령을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왜 알려드리냐. 꼭 평택촌놈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이런 사람을 선택하세요. 저는 이런 말할 자격이 충분히 있어요. 주식 투자 29년째 했죠. 주식 전문가 18년째 하고요. 인터넷 방송 출연 17년째입니다. 지금 경제TV 전체에서도 아마 저만한 경력자가 없을 겁니다. 제가 실력이 최고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자, 네. 어떤 사람들을 해야 되느냐. 먼저 정보 측면입니다. 인터넷 방송할 때 음성 방송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투자 전략을 거의 매일 써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로 정보 줄 때 유로 텍스트를 남기고 요 세 가지를 하는 사람을 꼭 찾으세요.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보통 과대 광고, 과장 광고 해가지고 사람 모아가지고 문자만 달린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터넷 음성 방송하면 들통이 다 나거든요. 내공이 없으면 다 알려지잖아요. 맞아요. 투자 전략도 마찬가지예요. 글 쓰는 것도 다 드러나고. 그래서 실제로 자기 음성으로 방송을 하고 투자 전략 매일 쓰고 그다음에 이 텍스트 정보가 왜 중요하냐? 근거를 남기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뭐 맨날 20개, 30개 추천해놓고 맨날 상승한 것만 올라갔다 그러고 이러면 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면 일단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가 뭐냐? 해설보다 예측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이미 벌어진 상황 갖고 설명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자기 분석 노하우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면 돼요. 네네. 자기 분석 노하우가 이제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뻔한 얘기하죠. 뉴스에 나온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 다른 걸 얘기해 줘야죠. 그 다음에 결론의 다양성. 이게 뭐냐면요. 항상 매수, 항상 홀딩이 아니라 매수와 매도, 그 다음에 관망과 홀딩. 이걸 같이 섞어서 하는 사람. 왜? 만약에 맨날 매수 홀딩만 얘기하면 나중에 장 빠지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때는 대응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트로 추세 선긋기하고 보조지표만 계속 돌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건 초보자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이 바닥에도 그 어떤 그 그레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처음에 얘기하는 게 차트예요. 그 다음에 가치, 그 다음에 업종과 테마, 좀 경험 있는 분들이 시황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꼭 이거 평택촌 놈을 어떻게 하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저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 보더라도 적어도 이 기준에 맞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조언을 받으시면 최소한 허망하진 않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1인택에 대한 부분은요, 지금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함께 가져가신다면은, 홀딩 지속하신다면은, 본전까지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는 또 개인 투자자들의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꼽아 주셨다면은, 이제는 또 전문가를 선별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또 말씀해 주셨는데,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선물이라든지 또 국내 선물, 뭐 다양한 전문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선별 방법도 직접 말씀을 해드렸네요. 이 부분도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문자도 빠르게 화면 통해서 바로 확인할게요. 네, 이번에 보내신 문자는요, 2997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셀트리온을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 10만 6천 원에 비중 20%인데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오셨습니다. 셀트리온은 좀 오랜만에 상담이 온 것 같아요. 오늘은 11만 4,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지금 매수가가 10만 원대다 보니까 수익권에 계신 분이고, 최근에 셀트리온이 많이 올라오긴 왔잖아요. 근데 이 가격대가 최근에 매수하신 가격대인 것도 같아요. 자, 이창현 전문가님, 셀트리온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셀트리온도 역시 적정 주가를 한번 검색을 해보고 네. 바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은 네. 제가 미리 검색을 했습니다. 아까 조금 느려가지고 네. 검색을 했는데요. 네. 셀트리온은 화면에 보이듯이 45,500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적정 주가를 처음 보신 분들은 굉장히 놀라셨을 거예요. 이 종목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적정 주가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200% 정도 고평가된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200%.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 종목은 일단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은 하락하면은 본전에 일단 매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상승하면은 20%의 수익 청산을 하시고, 그리고 본전에 매도했을 때는 더 하락하면 121선 이하에서 매수를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고평가됐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네. 이게 셀트리온 차트인데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여기에요. 그래서 지금 단기로 보면은 21선 이하에서 매수를 하신 가격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 이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매수가 잘 된 것 같은데, 길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길게 보면은 역사상 최고가하고 거의 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가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반등이 조금 나온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고평가됐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종목은 또 수급을 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같이 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단기에 거의 2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구간을 살펴보면은 평균가가 현재 매수하신 금액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20% 정도 수익이 가능한 흐름이다. 수급을 봤을 때는. 그리고 코스닥이 가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스닥이 가면은 코스닥의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흐름에서 20% 정도까지는 수익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4월에도 한번 상담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종목은 단기에 정리를 하고 당분간은 보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그랬냐면은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기업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크게 달라진 거에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비쌀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자회사 상장 이슈나 이런 것들로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 달라진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시장 상황입니다. 당시에는 코스피가 2150선에 있었고 코스닥도 코스피를 따라서 조금 반등을 할까 말까 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수 상황이 상당히 불안한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코스피가 월등히 높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코스닥도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충분히 역사상 최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 외국인들의 수급을 감안을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단기적으로 자회사 상장 이슈나 이런 것들은 주가에 다 반영이 된 흐름이기 때문에 단순히 수급적인 논리 그리고 또 기술적인 흐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매수하신 가격이 낮지 않기 때문에 하락했을 시에는
본전에 매도를 하고 더 아래서 매수를 하시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그냥 상승하면은 너무 길게 보시지 말고 이렇게 고평가된 종목들은 또 그냥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지수가 그렇죠. 가더라도. 그리고 셀트리온이 삼성전자처럼 시장을 정말 그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종목이 아니라서 코스닥이 가는데도 대장주인 셀트리온은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과 삼성전자를 같은 그 위치에서 볼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셀트리온은 단기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은 본전에 매도하고 121선 이하에서 다시 고민을 하시고요. 상승했을 시에는 20% 정도만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부분은 적정 주가를 먼저 검색을 하셨는데 그 부분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제약바이오주 그리고 화장품주들에 대한 고평가 이렇게 적정 주가로 이렇게 확인을 하신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자 본전 매도나 수익 20% 또는 본전 매도하면 단기 121선 아래에서 좀 매수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상담 내용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서 바로 이창근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관심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나요? 네, 먼저 그 종목을 말씀드리기 네. 전에 또 그 이전에 그 매수 말씀드렸던 종목을 말씀드리시면은 네.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네네. 오늘로써 50%가 넘었어요. 그래서 네. 그 혹시라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싶고요. 케어젠이 이제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은 한 20%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끌고 가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도 두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동국 SNC입니다. 이 종목은 풍력 관련주죠. 그래서 정부 정책이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의 관심을 키우면서 최근에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태양광주들이 움직였던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또 풍력주들도 조금 움직임이 있었는데 사실 이 종목은 바닥에서 조금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은 흐름인데 기술적으로는 조정을 충분히 받았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에 반등이 꾸준히 나오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 약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술적으로는 월요일부터 수요일 정도에 매수를 하셨으면 좋았는데 가격적으로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제 상승을 했고요. 오늘 조금 조정을 받는 네. 모습입니다. 그래서 종목은 많이 있습니다.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네. 가격이 오면 매수를 하시고 아니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국 SNC 같은 경우에는 121선 이하까지 기다리셨다가 기준을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기준대로 6,200원 정도면은 1차 매수를 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 정책이 당분간은 정부 정책에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그 중에서 또 그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니까 풍력주 중에서는 뭐 여러 종목이 있는데 좋은 종목 중에 하나니까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지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다음 종목은 예, 두 번째 또 어떤 종목은 종목일까요? 텔콘입니다. 텔콘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굉장히 움직임이 좋았었죠. 텔콘은 자회사 비보존 관련해서 신약 관련 임상시험 뉴스로 계속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이 종목은 앞으로도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뉴스로 가는 종목인데 사실 어느 정도, 완성도 있는 뉴스가 나온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최근에 움직임,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단기에 충분히 조정을 받아서 이 정도면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에는 비보존의 유상증자나 이런 뉴스들로 조금 조정을 받고 또 단기 급등에 따른 후유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는데 기술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승 추세에서 지금 121선까지 이탈을 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가격이 좀 너무 많이 조정을 받은 감이 네네.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안정적으로 분할 매수하면 들어가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렸듯이 종목은 너무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에 다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종목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분할 매수를 하시고 이 종목도 이 정도면은 단기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동국 SNC는 직장인 단기 그리고 텔콘 같은 경우에는 전업이 단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노신소재와 케어젠에
부분에 대한 좋은 결과도 또 AS도 해주시고 상당히 탄력성 좋은 종목들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오늘도 동국 SNC와 그리고 텔콘에 대한 부분을 관심 종목 말씀을 해드렸어요. 지난번에 대표님의 선택은 어떤 종목인지 제가 안 여쭤봤다고 네. 어느 시청자분이 여쭤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어떠세요? 저는 두 개 중에 고르라 그러면 무조건 텔콘이에요. 텔콘. 왜냐면 네네. 제가 평소에 주장했던 거하고 거의 완벽하게 일치해요. 왜냐면 121선 이하에서 좀 있죠. 네. 그다음에 그 시청자들 기억하실 겁니다. 고점에서 25% 밀렸을 때가 변곡점에 제가 한계치라 그랬죠. 그렇죠. 그다음에 40% 밀렸을 때가 추세 한계치거든요. 지금 고점 대비 41% 밀렸어요. 그리고 120선 이탈했고요. 그러면 결과를 떠나서 들어가 볼 만하다는 거죠.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일단 제가 좋아하는 120선 이하가 딱 됐어요. 그리고 현재가 창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41% 빠졌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면 여기서 손절 10% 보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뭐 적중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이 정도 들어가면 되는데 자, 이 종목도 어떻습니까? 분명히 여기서 들어간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여기서 들어간 사람이 있을 그렇죠. 거고.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 사람들 본전 나올 때 여기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20%가 넘어요. 그러니까 텔콘이 저는 더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종목 중에서 대표님은 또 텔콘에 한 표를 더 얹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종목 말씀해드린 종목에 대한 부분 항상 두 분의 전문가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이에요. 가격대는 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의견이시니까요. 그 부분도 잘 고려하셔서 매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 시간 정말 알차게 여러분들을 만나 뵀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님은 아쉽게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정말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 끌리는 시간으로 여러분들 한 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 이렇게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투자 시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이죠. 9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